미국이 북한의 군부가 이렇게 무역을 하고 해서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니까 이 군부에서 주동해서 무역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인민군,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이렇게 북한 군부와 헌법기관이 포함된 대북 제재 대상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재 대상이요. 베이징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 북한 정부 관계자인 김수광, 러시아인 이고리 미추린 등 개인이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은 다 제재를 안 했는데 이제 개인까지도 이제 돈 못 벌게 해외 자금, 해외에서 수입 못 얻게 이렇게 제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도 들어갔네요. 조령 대령강무역회사, 송이무역회사, 조선아연공업회사, 조선컴퓨터회사, 러시아 회사도 들어가요. 러시아 회사도. NNK, 프리모르네 푸테 프로둑트. 아이고, 이름도 기네.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아르디스 베어링스, 독립석유회사, IPC, 이런 거 10곳이 포함됐습니다. 무역을 하는데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번에 제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이런 제재가 되면 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사람과 이 회사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이 됩니다. 뭐 이제 미국 못 가져가죠. 그리고 미국인과 혹은 미국 기업과 거래를 못 합니다. 세계 최대의 거래처인 미국인 거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타격을 좀 입겠죠. 그래서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전망하기를 미국 정부가 압박을 통한 대화 기조가 마련될 때까지는 대북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대화를 포기하고 압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을 이젠 보였다. 그래서 대화 정책은 일단 보류 내지 포기로 접어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재 대표는 이게 도대체 트럼프 정부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언제는 뭐 곧 북한을 칠 것 같이 하다가 또 지금은 언제는 또 금방 또 대화하겠다고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유진유 전 미주 한인협회장에게 물으니까 그거는 미국 사람의 기질이 한국 사람의 기질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기질해서 가지고 뭔 일을 하면 후다닥 해치우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무슨 일을 하면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될 때 실행에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그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할 때도 2년 동안 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법원에서 확실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낼 그런 정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카드 들이밀고 닉슨을 사퇴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 한국은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쫓아내고 그럼 미국 사람은 도저히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한국을 야만국가로 보는 거죠. 참 큰일입니다. 한국.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완벽하게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까지 지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계속 지금 작전을 하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미국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무력 공격을 우리는 한국 언론들은 다 이제 무력 공격 포기했다고 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무력 공격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고 옵션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볼 땐 되게 답답한데 미국은 완벽한 준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이죠. 그 실패가 적거든요. 준비도 안 된데 그냥 화닥닥 해치우면 실패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은 이렇게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통일부가 발표하기를 대북 인도 지원 및 남북 종교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 대북 접촉 8건을 추가 승인할 것이다. 이렇게 민간단체들이 북한과 자꾸 교류해서 북한을 도와주는 일을 승인을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개 지점을 승인했죠. 이번에 8개, 10개로 늘어납니다. 그들이 그 지원하는 것이 전부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면 옳지 좋겠습니다. 그 북한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요, 지원 물자 받아가지고, 그들은 죽든 말든 내버리고 북한 당국에서 다 뺏어가지고 군수 물자를 사용하는 나라가 북한 나라입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자꾸 도와준다고. 미국이 볼 땐, 뭐야, 우리는 이게 미국의 돈줄을 끊으려고 난리인데, 이거 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돈줄을 트고, 이거 우리와 이게 영 안 맞네,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손잡고, 이게 동맹이 맞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지? 한국 이거 제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자, 미국이 한국을 이제 제껴놓는다. 이게 도대체 이게 북한 편이지 우리 편 아니네. 이런 사람들과 손잡고 뭘 하겠어? 전쟁해봐야 우리만 손해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손 빼면은 결국 미군 철수한다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북한에게 먹히죠. 북한은, 일사불란한 체제고, 우리는 분열된 체제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우리는 핵과 미사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 북한을 이깁니까? 그건 적화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저보고 그래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잘하는 건 얘기 안 하고, 맨 못하는 것만 얘기하냐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건 뻥튀기 해가지고 일반 언론들이 얼마나 칭송을 해댑니까? 일반 언론들이 문비하천가를 부르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과장해가지고, 그냥 작게 잘한 것도 크게 잘했다 그러고, 별별 것을 다 보도하고 그냥 문비하천가를 불러대요. 거기다 저까지도 잘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잘하는 거는 다 제껴두고, 잘하는 거 칭찬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잘못하는 거 지적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잘못하는 것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 하는 거죠. 참, 이 자유한국당이 하는 걸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 했는데요. 오늘까지 하죠. 하는데, 그걸 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야당의 전투력이 예상보다 못하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조선일보에서 기사화시켰습니다. 그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민주당 한 의원이 한 말을 소개했는데요. 김상조 후보자가 여당 당론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데도,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너무나 흠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여당이 어떻게 나를 처리하든지 여당 당론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얘기한 거니 맞죠. 김상조 후보자가, 이거 민주당이 원치 않으면 나는 물러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야당이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여당 코드 맞추기 청문회 하는 거냐고 당장 파행을 선언하고 일어나고 나가고 뛰쳐나가고 난리 쳤을 텐데, 지금 김상조가 여당이 원하지 않으면 난 사퇴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둘이 짜고 치는 고수도 하냐고 하면 이렇게 난리치고 하면 이제 여당이 이게 도저히 김상조는 안 되겠네 그러면 이제 사퇴시킬 텐데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여당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전투력이 영 시원찮네 이런 조롱을 지금 하는 거죠. 조롱을.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전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노트북 컴퓨터 앞면에다가 논문 표절 아웃, 세금 탈루 아웃, 논문 표절 아웃, 세금 탈루 아웃, 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김상조. 그래서 이 논문 표절한 사람 아웃해야 된다, 세금 탈루한 사람 아웃해야 된다, 이렇게 앞에 붙이고 나왔어요. 예전에 이제 세월호 청문할 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세월호 7시간 다 들고 피켓 들고 나온 거 똑같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스티커를 붙이고 나온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 왜 붙이고 나왔냐고 그 띠라고 하니까 그냥 그 지적만 했는데 별다른 항의 없이 이를 떼기도 한 거, 그 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의원이 말하기 우리 같았으면 왜 정당한 시위를 못하게 하느냐고 바로 들고 일어났는데 자유한국당은 참 한심하다, 멍청하다 이렇게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요, 뭐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거나 삼중대 소리 민주당 이중대는 국민의당이 들을 게고 삼중대 소리 듣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요, 자유한국당 희망이 없죠. 무슨 야당입니까? 이건 준여당이지. 자,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단일 지도 체제의 당대표가 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홍준표 후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독고다이라는 별명을 가졌으니까, 특공대라는 별명을 가졌으니까 보여지는데,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할지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정유라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정유라 기각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정유라가 난 모른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 21살짜리니까, 그리고 엄마가 치맛바람 하도 해가지고 해댔으니까, 이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유라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 없죠. 그러니까 구속을 못 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정유라가 아기 엄마잖아요. 애엄마죠. 애엄마를 또 구속시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 안 좋을 걸 예상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엄마를 구속했는데, 최순실 엄마를 구속했는데 딸까지 구속한다.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아버지를 구속하면 아들을 풀어주거나, 아들을 구속하면 아버지를 풀어주는 이런 일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이걸 무리하게 다 구속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정유라 구속영장 담당한 판사가 강부영입니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에서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제주도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강부영 판사.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강부영 판사는 먼 훗날 박 대통령을 구속한 것 때문에 큰 불명예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대한문 앞에서 19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권리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가짜 투표용지에 기표한 분들의 진술서를 받는다고 하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시청 앞 대한문 앞 광장으로 나가시면 여기에 진술서도 하고 해서 이제 재판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 오후 5시에는 대전역 광장에서 19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대전에 있는 분들, 대전 근처에 있는 분들, 오늘 오후 5시 대전역 광장 하면 서광장을 말합니다. 동광장은 지금 공사 중이라서 서광장, 거기로 모이시면 이 집회에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의원이 온다고 합니다. 강사 김문수 의원이 온다. 이렇게 광고가 됐습니다.